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후안 소토가 너무 비싸다 보니 패트릭 코빈을 붙여 소토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소토, 코빈 패키지가 무산된 이유는 첫째, 워싱턴은 돈이 없는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2년 6천만 달러가 남은 코빈을 넣어 유망주의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 둘째, 코빈을 포함시키기에는 코빈이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키 배츠와 함께 트레이드 됐을 때 프라이스는 3년 9,600만 달러가 남아 있었고 보스턴은 절반을 보조하고 넘김으로써 4,8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었는데요. 보스턴의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 때 결정적인 활약을 했던 프라이스는 2019년 22경기 7승 5패 4.28에 그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코빈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코빈은 데려와서 그냥 버리기에는 연봉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코빈은 트레이드 거부 의사를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빈은 잠재적 구매자일 수 있는 다저스를 상대로 어제 3분의 2이닝 7피안타 6실점에 그침으로써 시즌 성적이 4승 14패 6.49가 됐는데요. 최다패 1위는 물론 ERA, WHIP, 피안타율 등 거의 전 부분에서 규정이닝 꼴찌인 코빈은 메이저리그에서는 2003년 마이크 마로스, 내셔널리그에서는 1979년 필 니크로 이후 처음으로 20회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91년 만에 20회 6점대 규정이닝 투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누워버린 스트라스버그와 달리 꿋꿋하게 얻어터지고 있는 코빈은 탱킹 대장군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소토 트레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빈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고 최고의 카드를 제시하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당초 코빈 패키지가 제시됐던 이유는 구매자들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치열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는데요. 2007년 7월 팜을 탈탈 털어 마크 테사이라를 데려왔던 애틀란타와 달리 팜을 탈탈 털어 소토를 데려오기가 힘든 이유는 전성기 연령이 빠르게 낮아지고 4년차 이상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함으로써 유망주의 가치가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소토 영입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거물급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케티 단장 시절 마크 맥과이어를 시작으로 짐 에드먼즈, 스칸롤렌, 레리 워커가 있었고 자케티의 뒤를 이은 존 모젤리악도 맷 할러데이, 폴 골드슈미트, 놀란 아레나도를 트레이드로 데려와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소토에게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팀이 세인트루이스인데요. 현재 들리는 이야기대로 세인트루이스가 놀런 고먼이 중심이 된 패키지로 워싱턴의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소토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타자 유격수 토미 에드먼, 2번 타자 좌익수 후안 소토, 3번 타자 1루수 폴 골드슈미트, 4번 타자 3루수 놀란 아레나도라는 2004년 이후 최강의 살인 타선이 탄생합니다. 당시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중반 워커를 데려와 1번 타자 토니 워맥, 2번 타자 레리 워커, 3번 타자 엘버트 푸올스, 4번 타자 스칼롤렌, 5번 타자 짐 에드먼즈라는 공포의 타선을 만들었고 푸올스가 46홈런 123타점, OPS 1.072, 롤렌이 34홈런 124타점, OPS 1.007, 에드먼즈가 42홈런 111타점, OPS 1.061을 기록하죠. 물론 세인트루이스는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를 리버스 스윕으로 꺾고 올라온 보스턴에게 4연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의지도 충만하며 더 좋은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팀은 바로 샌디에고 파드리스인데요. 소토 관련 소식에는 나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히스패닉계 인사이더 헥터 고메스는 샌디에고와 워싱턴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어젯밤부터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가 보낼 수 있는 선수로 유격수 유망주 CJ 에이브람스, 좌완 맥켄지 고어와 아드리안 모레온, 샌디에고의 최고 유망주이자 파이프라인 랭킹 22위인 외야수 로버트 하셀 3세,
샌디에고의 8위 유망주인 외야수 조슈아 미어스를 언급했는데요. 워싱턴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싱턴은 소토를 당장 팔아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4억 4천만 달러 거절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오히려 소토의 가치가 내려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야 공격력이 메이저리그 25위이기 때문에 외야수 강타자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샌디에고가 소토를 데려오는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토와 타티스가 합류하게 되면 1번 좌익수 주릭슨 프로파, 2번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3번 우익수 후안 소토, 4번 3루수 매니 마차도, 5번 2루수 제이크 크로네너스, 6번 지명타자 루크 보이트, 7번 1루수 에릭 호스머, 8번 포수 호레 알파로, 9번 중견수 트렌트 그리샴이라는 정말 멋진 타선이 탄생합니다. 소토와 함께 이번 이적 시장 최대 여인 오타니는 에인절스가 트레이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인절스는 아예 창구를 닫은 게 아니라 상대의 제안은 전부 들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에인절스에게 전화를 건 팀으로 매치에 이어 샌디에고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소토 대신 오타니가 오더라도 타티스, 오타니, 마차도라는 무시무시한 트리오가 결성됩니다. 샌디에고가 오타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선발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한때 선발 부자로 여겨졌던 샌디에고는 머나야가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 6.16, 머스그로브가 5경기에서 3패 5.34에 그치고 있고 고어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머스그로브와 클레빈저, 닉 마르티네스가 F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타니 영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루이스 카스티오와 프랭키 몬타스도 영입 대상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든 샌디에고가 대형 트레이드를 한다면 김하성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CJ 에이브람스를 내줘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하성의 입지를 위협하는 선수는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없는 타티스가 아니라 샌디에고가 어떻게든 키워야 하는 선수인 에이브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이브람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김하성의 더 많은 출장 시간을 의미합니다. 샌디에고가 이번 마감 시한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프렐러 단장의 전력 때문인데요. 어쩌면 시애틀 제리 디포토 단장보다도 더 트레이드를 하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월 샌디에고의 단장이 된 프렐러는 그해 겨울부터 트레이드 폭격을 시작하는데요. 다저스에서 맥캠프, 템파베이에서 윌 마이어스, 애틀란타에서 저스틴 업튼, 다시 애틀란타에서 크랙 킴브러를 데려옵니다. 문제는 이 트레이드로 인해 야스마니 그랜달, 트레이 터너, 맥스 프리드를 잃었다는 겁니다. 2016년 시즌 중반 프렐러는 제임스 실즈를 화이삭스에 주고 타티스, 페르난도 로드니를 마이애미에 주고 크리스 페덱, 앤더슨 에스피노자를 보스턴에 주고 드류 포머란츠, 앤드류 캐시너를 마이애미에 주고 루이스 카스티오를 데려오는 대박을 터뜨려 2014년 겨울의 실수를 만회하는데요. 콜린 레이의 팔꿈치에서 이상이 발견돼 카스티오를 돌려보내지만 않았다면 정말 역사적인 두 달이 됐을 겁니다. 2020년 단축 시즌 때 프렐러는 또다시 폭풍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영입한 마이크 클레빈저, 트레버 로젠탈, 미치 모어랜드, 제이슨 카스트로, 오스틴 놀라 등은 가을 야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지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렐러는 시즌이 끝나고 블레이크 스넬, 조 머스그로브, 다르비슈를 데려와 다저스와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지만 유망주 카드가 바닥이 나면서 다저스가 트레이 터너와 맥스 슈어저를 얻을 때 애덤 프레이저 영입에 그치고 프레이저 영입은 대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해가 계약의 마지막 해였다가 2026년까지 연장 계약에 성공한 프렐러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지만 팜을 충원하는 데 워낙 자신감이 있다 보니 유망주를 아끼지 않는 단장인데요.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프렐러와 샌디에고가 데려오는 선수가 누가 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트레이드 시장이 아직까지 조용한 가운데
베닌텐디는 등번호 18번을 달고 1번 타자 겸 좌익수로서 양키 스타디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캔자스시티 선수단과 뉴욕에 도착한 베닌텐디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밤 11시에 매시니 감독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에런 본 감독은 베닌텐디가 합류했기 때문에 에런 저지의 우익수 출장 시간이 늘어날 것이며 베닌텐디는 왼손 르메이유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이 논란이 됐던 베닌텐디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오픈 마인드이고 백신 반대론자도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9월 말에 있을 토론토 원정을 앞두고 백신을 맞을 것을 시사했는데요. 베닌텐디가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이유는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토론토 원정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키스는 조이 갈로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지만 만족스러운 제안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6월 시작 후 7경기에서 1승 4패 7.99를 기록한 기쿠치에 대해 하루빨리 정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목 부상을 핑계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기쿠치는 23일 만에 복귀전에서 67구를 던지고 5이닝 5K, 2피안타 1볼넷 1실점에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한편 토론토는 3억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로저스 센터 리노베이션을 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로저스 센터는 1989년 5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세계 최초의 개폐식 돔 야구장으로 개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트레이드 소식이 쏟아질 수 있을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